자, 우리 도면에 보면 실명이 없잖아, 실명이. 실명을 만들 건데, 실명을 어디서 만드냐면은, 건축에 보면, 건축에 보면, 건축에 보면, 자, 여기 룸, 면적이라는 부분에 룸이라는 게 있어, 룸. 룸. 룸이, 실명 만든다고 생각해도 돼. 실에 대한 정보를 생성한다. 라고 보면 돼. 그래서 룸을 딱 클릭하는 순간, 하는 건 한간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 X표로 해서 X표로 해서 이 실에 대한 영역을 나타나 주면서 자, 첫 번째 이름 그냥 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 디폴트로.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탁 클릭을 하면 자, 클릭하면 생성이 됐어. 이렇게 생성이 됐고 아직 이름은 실명은 바꾸지 않았는데 그냥 룸이라고만 되어 있고 얘를 요 안에 실 있잖아. 실 쪽에 또 갖다 대면 또 영역이 잡히면서 룸이라고 나타나. 그래서 각각의 실들을 다 클릭을 해서 일단 만들어줘. 이렇게 빈 공간 없이 다. 그리고 ESC 치고 나오면 돼. 일단 나오면 돼. 나오고 자, 룸이라는 글자에 클릭을 살짝 한번 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실명을 바꿀 수가 있어. 자, 룸이라고 써있는 이 글자에 마우스를 딱 클릭하면 그냥 선택이 된 거야. 선택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글자를 고칠 수가 있게 돼. 자, 여기서 여기를 뭐라고 쓸까? 도면에 뭐라고 돼 있니? 사무실? 사무실 칠게.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실 번호야. 실 번호. 옆에 쭉 와서 여기 부분 할 건데 여기 부분은 이름을 뭘로 바꿀까? 얘는 창고.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뭐라 할까? 복도. 이렇게 해줄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실명을 쓴 것 같지만 지금 얘는 실명만 쓴 게 아니라 실에 대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구축한 거야. 우리가. 자, 그거를 나타내 주는 거를 볼 건데 뭘 할 거냐면은 자, 위에 뷰에 보면 좀 따라 해주는 것도 방법이야. 뷰에 보면 여기쯤 보면 일람표라는 게 있을 거야. 일람표라는 게 있어. 일람표라는 걸 클릭해 보면 일람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쭉 있는데 그 중에 일람표 맨 위에 일람표 수량이라는 걸 선택해야 돼. 일람표 수량 선택해야 돼. 선택을 하면 이런 게 나타나. 새 일람표라고 되어 있고 옆에 카테고리라고 해서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룸 작업을 했잖아. 룸이라고 있을 거야. 룸이라고. 룸 여기 있다. 룸. 그러면 룸에 대한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룸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를 거야. 확인 누르면 자, 이런 창이 뜨는데 옆에는 룸이라는 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필드들을 쭉 보여줘. 룸은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 좀 많지? 많은 것도 아니야. 딴 거는 더 많아.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에 보여줄 게 뭐냐라는 걸 선택할 수 있어. 이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 정보들을 볼 수 있어. 자, 이 중에서 뭘 가져올 거냐면은 룸에 대한 번호를 하나 가져올게요. 실번호야. 실번호. 이 번호를 선택하고 여기 화살표 있지. 화살표 딱 하면 여기 있던 게 일로 쫙가. 자, 그 다음에 룸에 대한 이름이 필요하겠지. 이름이 쭉 내려보면 여기 이름 있네. 이름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이 화살표 눌러서 이쪽으로 보냈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룸에 대한 면적 볼까? 면적? 면적이네. 면적도 옆으로 보낼게.
자, 하나 더 가져갈 건데, 레벨. 이 레벨은 이 룸에 대한 몇 층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레벨을 보내줄 건데, 레벨은 밑에가 아니라 맨 위로 보낼 거야. 이 순서에 따라서 또 보여주는 방법이 다르거든. 그래서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레벨을 선택하고 밑에 보면 또 위아래 보낼 수 있는 화살표가 있어. 누르면 위로 올라가, 이렇게. 그러면 레벨, 번호, 이름, 면적, 요 네 가지. 뭐가 됐네? 네 가지. 자, 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보여. 내가 이거를 좀 크게 보여주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이게 크게 할 수가 없어. 어? 할 수가 없어. 이거 얘가 알아서 보여주는 거라서 딱 이렇게 되고. 자, 보면 자, 레벨 우리 지금 룸을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3층 레벨에서 룸을 만들었잖아. 3층 L3를 보여주고 있고, 번호 우리 얘가 번호도 얘 자동으로 그냥 붙어. 순번대로 우리 처음 만들어놨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순번대로 그냥 클릭한 대로 순번대로 만들어줬고, 우리 이름 바꿨잖아. 사무실, 창고, 화장실 남, 화장실역, 복도. 자, 그 다음에 아까 표시는 없었는데 면적이 나와. 면적이 룸별 면적들이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룸 한 걸 가지고 면적표라는 걸 뽑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작업한 면적표들을 뽑을 수 있어.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자, 근데 면적을 합계가 필요하잖아. 항상 뭘 하지만 합계가 항상 필요해. 이거 요 상태로만 보면 계산기 가지고 열심히 두둑해야 되겠지. 얼마인지. 암산 빠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산수 약하거든. 그래서 합산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일람표가 나중에 지금은 초급이라고 보면은 저기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중고급으로 갈 때는 요 일람이라는 기능을 잘 쓰는 사람이 이제 고급으로 넘어가는 거야. 중고급으로. 근데 얘도 세팅해야 될 게 무지개 많아. 그 중에 간단하게 이제 필드, 여기 특성창에 필드라는 부분이 필드, 필터, 정렬, 형식, 모양이 있는데, 얘를 아무거나 하나 일단 클릭하면 아까 봤던 우리 대화창이 떠. 그 중에 필드, 필터, 정렬, 형식, 모방 뭐 이렇게 있는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필드야. 정보를 어떤 걸 가져다 볼 거냐가 있고, 그 다음에 필터가 여기도 있지. 필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여기 필터, 여기 클릭하면 여기 또 뜨는 거야. 필터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필터링해서 볼 때 쓰는 값들이 있고, 이거 나중에 할게. 그 다음에 정렬 그룹화 있는데, 뭐 어떤 거 순서대로 보여줄 거냐라는 거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이름이라고 치면, 이름이라고 해놓으면 하고 확인을 누르면 안 바뀌네? 내립차수 바뀌었다. 요거 이름 순서 있잖아. 이름에 가나다라 순으로 하는데 내가 역순으로 했기 때문에 히읗부터 간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름이 아니라 번호 순으로 두면, 번호 순에 오름차순으로 두면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 이런 게 있고.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합계잖아. 면적에 대한 합계. 합계는 여기 옆에 보면은 총계라는 게 있어. 총계를 클릭해주고, 해줬다고 보이는 건 아니고, 형식에서 보면은 여기 그룹 옆에 형식에 보면은, 자, 그 중에 우리 면적 있잖아. 면적을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필드 형식에 지금 계산 없음이라고 돼 있거든. 얘를 클릭해서 보면 총합 계산이라는 게 있어. 총합 계산. 이게 2017 버전 이렇게 나오고, 2016은 이렇게 안 돼 있고 바로 계산하는 아이콘이 있어서 그냥 클릭하면 돼. 2017은 여기 숨어 있어. 종합 계산이라는 게. 총합 계산이라는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자, 합계를 만들려면 형식에서 면적에 대한 총합 계산이라는 걸 선택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 그룹에서 총합계라는 부분이 체크가 돼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합계가 이렇게 나와. 합계가 이거 말고 더 복잡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합계가 나오고, 하나만 더 하자. 뭐냐면은 우리 면적 계산할 때 소수 두째 자리까지 하는 게 기본이야. 건축은 면적 계산할 때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게 기본이야.
셋째 자리 거는 버리면, 특히나 우리나라 건축은 버림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알고 있니? 몰랐니? 버리면 우리나라 기준은. 그래서 근데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려면 표현하는 방법이 관리해 보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거 난 좀 크게 보이면 안 되나? 어떤 아이 그럴까? 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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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프로젝트 단위라는 게 있어. 프로젝트 단위. 여기 관리 부분에 여기 설정 부분에 프로젝트 단위라는 게 있어. 하면 또 이쪽에 떴네. 이렇게 길이, 면적, 최적, 각도, 경사, 통화, 매스, 밀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각각의 단위들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는 게 여기 있어. 그래서 면적 부분을 여기를 딱 클릭해 보면 자 제곱미터로 표현하겠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 제로까지인데 우리는 두째 자리까지 하겠다고 그랬지. 두째 자리를 선택해 주면 되고, 그러면 0.00까지 나와. 그 다음에 자릿수 구분을 선택을 해주면 1000단위 자릿수 구분을 할 거고, 단위 기호를 넣어두면 제곱미터라는 게 표시가 뒤에 바로 나와. 빼고 싶으면 이거 넣으면 돼. 빼고 싶으면 없으면 하면 되고. 이렇게 감수 뭐 사용자라는 게 하나 생겼네. 원래 있었나? 하여튼 소수점 자리까지 해서 확인 눌러주면 여기 미리 보기에서도 컴마 들어갔고 소수점 뒤에 2개까지 표현되는 게 보여.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 자꾸 이거 보면 자꾸 뭐가 고치고 싶어지는데 뭐 하나만 더 고쳐볼게. 자, 우리 면적 표현할 때는 왼쪽 전면이 아니라 오른쪽 전면을 하지. 그래 자릿수가 맞게 보이니까 보기 편하잖아. 요거는 어디냐면은 이 특성창에 모양에 보면 있어. 모양에. 형식에 있나 보다. 형식에 보면 면적에 아까 우리 합계도 했지만 면적에 보면 배열 방법이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면적의 배열 방법을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확인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가. 그러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겠지. 자, 내가 근데 아까 우리는 면적이 버림이라고 했잖아. 우리나라 건축법은. 근데 레빗은 안타깝지만 버림을 하지 못하고 얘는 무조건 반올림이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쓸 때는 일단은 그냥 써도 되고, 정확하게 인허가를 넣거나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근거값으로 써. 그래서 근거값으로 쓰기 위해서 두째 자리가 아니라 셋째 자리 내지는 넷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산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엑셀이나 문서에 옮겨 적을 때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해서 쓰면 돼. 그런 방법들이 있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고 얘는 이제 3층 편문으로 갈게. 이렇게 룸이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룸 안에 단순하게 실명만 정한 게 아니라 이 면적이라는 정보까지도 들어가 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야. 그래서 3층 편문으로 다시 갈 거고 자, 이 창을 2개 띄워놓고 볼 건데 아까 1램프랑 나란히 볼 건데 얘는 필요 없다. 자, 뭘 볼 거냐면은 요거 복도만 하나 볼게요. 복도 딱 클릭해서 여기 X표 있는 거 클릭해서 보면 이 면적에 대한 영역이 보이는데, 자, 자세히 보면 벽체 중심이 아니라 벽체 안쪽 선을 따고 있거든, 얘가. 근데 우리 건축 기준은 벽체 중심이잖아. 알고 있지? 벽체 중심인 거. 벽체 안쪽으로 하는 거는 아파트만 그래. 아파트만 안목 치수로 하고 있어. 자, 얘를 결국은 벽체 면적이 빠져 있는 상태로 합계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얘를 포함시켜야 되잖아. 포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건축에
여기 룸 및 면적이라는 부분에 여기 삼각형 살짝 클릭해서 보면 여기 있어. 면적 및 최적 계산 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딱 클릭해서 보면 면적을 여기 룸 면적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게 여기 있어. 방법이 자 벽체 마감에서 우리가 지금 돼 있는 게 그거야. 벽체 마감면을 기준으로 영역을 계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벽 중앙 벽코 레이어에서 벽코 중앙에서 사실 요거는 이제 그 벽체 유형 중에 그 안에 구조체로 들어와서 코어라는 영역 구분이 있거든. 뭐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일단 떠나서 마감이냐 중앙이냐 이 두 가지만 일단은 먼저 선택을 해주면 돼. 그래서 벽체 마감이나 중앙이라는 걸 일단 선택을 해서 나가주면 확인하고 나가면 자 여기 보이니? 벽체 중앙에 영역이 구분되어져 있는 게 자 혹시 눈치챈 사람 있니? 여기 면적도 바뀌었어. 아까 거에서 한번 볼까? 지금 347.68이잖아. 347.68 얘를 아까대로 돌려줘 볼게. 마감으로 338.20이지. 그럼 벽체 두께마가 그만큼 빠졌다는 거야. 아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오차를 좀 줄이려면 벽체 중앙에서라는 걸로 체크를 해놓고 해야 347 아까 33 했으니까 한 15회배 정도 차이가 있었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면 돼. 근데 룸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거는 지금처럼 LOD 한 200 정도 수준으로 작업했을 때 수준일 때만 쓰는 거야. 왜 그러냐면 벽체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내부 벽은 좀 덜한데 외부 벽이나 이 벽체를 이중으로 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면 벽체를 제일 가까운 쪽 한쪽 면만 계산하다 보니까 또 뭔가가 오류가 좀 생겨. 그래서 면적을 최종으로 정확하게 그릴 때는 건축 중에 우리 룸에 했잖아. 이 면적이라는 아이템이 따로 있어. 이 면적이라는 아이템에서 면적선을 따로 그려서 면적을 구해. 그게 나중에 최종으로 그릴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규모 검토 단계 내지는 LOD 200 수준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 현상 설계를 하거나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할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해도 크게 무방해. 자, 하나 더 할 건데, 자 이렇게 작업했는데 글자만 이렇게 보이니까 눈에 잘 구분이 안 가잖아. 아마 내가 이제 도면 줬던 거에 보면 내가 뒤에 보면 이렇게 컬러로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주석에 보면 쭉 보면 여기 끝에쯤에 색상 채우기라는 게 있어. 색상 채우기 중에 요거 색상 채우기 범례. 마우스 갖다 대면 이런 그림이 떠. 평면에 색상이 있는 범례들을 표현해 준다. 그래서 일단은 요걸 딱 클릭을 해. 일단 클릭을 하면 뭔가가 따라다녀. 그래서 일단은 클릭해서 배치를 해. 그럼 물어보는데 공간 유형, 색상표 뭐 이렇게 물어봐. 확인하고 그냥 나가도 상관없어. 확인하고 나가도 상관없는데 혹시라도 구분하고 싶으면 공간 유형은 공간으로 되는데 이가 룸이지. 우리는 룸을 작업해. 룸에 있는 정보를 보일 거기 때문에 룸을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바꿔도 돼.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무조건 확인하고 나가고. 근데 아무것도 정의되어 없으면 뜨거든. 요걸 클릭하고 위에 보면은 구성표 편집이라는 게 있어. 구성표 편집. 얘를 딱 클릭하면 자 이제 색상을 편집하는 걸로 들어오는 건데 자 아까 그냥 확인 눌렀던 사람은 여기 공간이라고 돼 있을 거야. 공간이라고. 근데 얘를 룸으로 바꿔줘야 돼. 룸으로 바꿔주고 구성표 11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아무거나 뭐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일단은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이쪽 스키마 정의라는 부분에 가서 자 색상 기준에 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라는 부분 삼각형 세모를 딱 클릭해 보면 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둘레 면적 바닥 뭐 등등등등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름을 할 거야.
이름으로 할 거야. 이름으로. 딱 이름을 선택하면,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떠. 우리가 아까 이름 정한 것들 있잖아. 복도, 사무실, 창고, 화장실 뭐 이렇게 있던 것들. 근데 얘에 대한 색상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그냥 디폴트로 지가 알아서 뚜루루루 만들어줘. 그냥 이 상태로 놓고 확인을 눌러볼게. 확인 딱 누르면 이렇게 색상 들어가고, 색상 들어간 것마다 뭐뭐뭐 딱으로 알려줘. 좋지? 색상 바꾸고 싶어? 바꾸자. 자, 얘를 클릭하고, 자, 색상 범례를 클릭하고 구성표 편집 들어가서, 자, 여기 색상들 알려주잖아. 예를 들어서 사무실 클릭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 핑크색으로 확인하고, 아, 자홍색이래네. 뭐 좋아. 그냥 확인 딱 누르면, 어우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원하는 색으로 골라서 넣으면 돼. 골라서. 자, 근데 작업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필요 없잖아.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할까? 흔히는 이거 지우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 지워도 남아있어, 색상은. 자, 어떻게 없애냐면 가시성 그래픽이 가야 돼. VV 치면 가시성 그래픽이 들어가잖아. 내 건 안 뜨네. 들어가잖아. 쭉 내려서 보면 룸이라고 있어. 룸에 여기 색상 채우기라는 부분이 체크가 돼 있지. 색상 채우기에 체크가 돼 있어. 자, 룸을 클릭해서 룸을 꺼도 됐고, 색상 채우기라는 부분을 꺼도 돼. 근데 룸을 끄면 룸하고 연결된 뭔가가 지워질 거거든. 그래서 색상 채우기라는 부분만 체크를 해서 꺼주면 돼. 하고 나서 확인을 들어가면 색상이 사라져. 범례는 그대로 있어. 범례는 그대로 있고 색상은 사라져. 범례도 필요 없으면 범례는 지우면 돼. 필요 없으면. 자, 그 얘기 뭐냐면은, 범례가 있다는 얘기는 색상이 정해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가시성 그래픽에서 만약에 색상이 없다고 색상표에 이렇게 범례가 있는데 여기에 색상이 없다. 그 얘기는 가시성 그래픽에서 룸에 있는 이 색상을 껐다는 얘기랑 똑같아. 그래서 혹시 찾아내려면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다시 켜서 가면 되고, 사무실 이거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아까 뭐였지? 돌아가려니까 언도 하면 되나? 됐다.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거를 우리 CT에 가서 보자. CT에 가서.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자, 하나 더 보여줄게. 단면을 가서 봐. 단면에 가서 우리가 3층에 가구 그렸잖아. 가구 그려서 가구 표현됐지. 가구 표현됐지. 그리고 자, 건축에 룸에 보면 룸 태그라는 게 있어. 아까 평면에서는 룸에 대한 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단면에서 룸 태그라는 게 있는데, 자, 룸은 아까, 자, 봐봐. 건축에 있는 요 탭에 있다는 얘기는 룸은 3D 객체야. 내가 그 얘기했지. 여기 안에 있으면 다 3D라고. 그치? 그래서 룸 자체가 이미 3D 객체야. 그래서 태그를 붙이는데, 딱 태그를 붙일 때 이 룸이 단면에서도 이렇게 보여. 그래서 마우스 갖다가 이렇게 딱 되면 이미 사무실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갖다가 룸 태그만 넣으면 사무실이라는 정보가 표현이 돼. 심지어는 주석에 색상표 있지. 색상 범례 클릭하고 여기 넣는데, 이번에는 여기다 넣잖아. 넣고 공간이 아니라 아까 만들었던 룸의 구성표는 첫 번째였을 거야. 첫 번째에서 확인을 눌러주면 안 되나? 다시 들어가서 편집할까? 편집해서 이게 이름이 똑같아서 그래.
이름. 얘도 들어가. 색상이 똑같이 단면에서 들어가. 단면에서 3D를 볼까? 아니 시트로 볼까? 시트 이렇게. 자 됐네. 자 근데 단면을 보면 단면에 이 지형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지. 어? 보이는데 땅이 더 표현돼야 되겠다 싶으면 단면 뷰에 가서 영역선 있잖아. 영역선을 더 늘려주면 돼. 그러면 땅이 더 표현이 돼. 근데 인면을 보면, 자 인면을 보면 우리 인면 여기는 땅이 덮여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땅이 덮여 있으면 안 되지. 인면 딱 땅이 저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보이냐면은, 자 3D 가서 1층 가서 보면 저 인면 뷰는 보이는 뷰 있지. 이거 딱 클릭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다가 넣어놨잖아. 근데 여기 앞에 땅이 경사로 있거든. 그래서 요때는 이 기어하고 상관없이 얘를 사실은 이만큼 앞으로 가서 끊어야 돼. 가서 이만큼 앞에다 갖다 놔야 시트에서 봤을 때 땅이 바로 앞에서 끊긴 게 이렇게 보여.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면 자 인면도로 갈게. 인면도. 자 인면도에서는 이 땅이 인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인면도가 끝내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땅이 똑같은 위치에서 그냥 절단되듯이 그냥 똑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인면도에서는 가시성 그래픽에서 땅을 꺼. 땅이 뭐가 있냐면은 이 대지라는 요소랑 지형이라는 요소 두 가지가 있어. 지형. 이 두 가지를 끄면 땅이 꺼져. 그 대신 땅이라는 표현을 좀 해주고 싶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석에 보면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영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채워진 영역과 마스킹 영역 두 가지가 있는데, 마스킹 영역은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야. 그냥 가리는 거야. 그냥 순수하게 가리는 거고, 채워진 영역은 그 가리는 거가 아니라 거기다 그냥 색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채워진 영역으로 할 건데, 똑같아. 그냥 그리면 돼. 그리면 영역을 그리는 박스로 그냥 그릴게. 이렇게 박스로 그릴게. 그리고 나서 요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보면 뭐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복제를 하면서 하나 만들게. 그냥 대지라고 해놓고, 자 채우기 패턴을 우리 땅 단면 표현 있잖아요. 요 흙. 이게 아마 단면에서 끌었을 때 요 모양이 있을 거예요. 패턴. 흙이라는 패턴으로 확인 눌러주고 하면 땅 표현이 이렇게 돼. 땅 표현이. 그리고 나서 시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겠지. 뭐 만약에 이제 단면에 있는 요거랑 좀 맞춰주려고 하면 인면이나 단면 쪽에 가서 보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때는 시트에서 바로 고치는 게 좋거든. 그래서 시트에서 바로 고칠 때는 예를 들어서 인면 쪽을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인면이 활성화되면서 고칠 수가 있어. 바로 여기서. 그래서 요 땅 표현 요 부분을 적당히 단면 부위랑 똑같은 쯤에다가 놓고 나오면 되는데, 이때 나올 때 바깥에 두 번 클릭해주면 되는데 클릭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그냥 오리지널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 비활성화를 선택해주면 바깥으로 시트로 다시 돌아와.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닌가? 더 할까? 아니야. 자, 자, 시트 부분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평면은 가구 배치가 되어 있고 룸 넣어서 색상 표현까지 되어 있는 것까지 되는 거가 오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단면에서 끝났을 때 지형면이 나타나야 돼. 지형 만들었으니까 지형 나오겠지? 그래서 인면은 지형에 의해서 인면이 가리지 않기 위해서 가시성 그래픽에서 대지랑 지형이라는 요소를 껐어. 끄고 요 인면 바닥 밑에 땅이라는 거를 주석 도구에 채우기 요소로 그려 넣었어. 여기까지 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면 돼. 근데 나머지 그 위에 디멘전, 치수 뭐 표현하는 것들은 항상 이쁘게 잘 배치가 해줘야 돼. 자, 여기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뭐? 아, 여기 인면도에서 땅 색칠하는 거? 자, 그거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인면에서. 대지하고. 자, 여러분들이 지형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대지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인면에서 이렇게 보일 거야. 인면에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이게 보이는 뭐냐면은 땅이 건물을 가리고 있을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인면도 같은 경우는 땅이 필요 없어. 땅을 다시 그린다고 생각하고 자, 아까는 내가 가시성 그래픽에서 껐는데 가시성 그래픽에서 끌 경우에는 VB에서 가시성 그래픽 창을 띄우고 뭐를 꺼야 되냐면은 두 가지를 꺼야 되는데, 여기에 대지하고 쭉 내려보면 지형이라고 있어. 지형. 대지하고 지형 두 가지를 꺼야 땅이 꺼져. 근데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필요 없는 건지는 알잖아. 그러면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에서 숨기기에 카테고리로 숨겨. 꼭 카테고리로 숨겨. 요소로 숨기지 말고. 요소로 숨길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카테고리로 숨겨. 자, 어떻게 한다고? 내가 필요 없는 걸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에서 숨기기에서 카테고리로 숨겨. 그러면 지형이 숨어져 버려. 혹시 여기서 더 지우거나 숨겨야 될 게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뷰에서 숨기기 카테고리로 숨기면 되는데, 이런 경우 있어.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동차 두 개가 있잖아. 이게 바뀐가 보네.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 한 개만 숨기고 싶어. 사실은 그때는 오른쪽 마우스에서 뷰 숨기기에서 요소를 선택해야 한 개만 숨기거든. 근데 자동차 둘 다 숨길 때는, 전체를 다 숨길 때는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에 숨기기에서 카테고리로 숨겨야 그 카테고리 종류들이 다 숨겨. 그래서 지형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로 숨긴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지웠는데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땅 표현이 좀 있어야 되잖아. 자, 땅 표현을 하는 방법이 주석의 영역 중에 채워진 영역으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채워진 영역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냥 영역 그리는 거야. 얘는 그냥 영역 그리는 거라서 어떤 도구로든 영역을 그리면 돼. 땅이 표현될 위치를. 그래서 제로 레벨 여기서 여기까지 적당히 표현을 하고, 얘는 영역을 선택한 거야. 영역을 선택한 거고, 실제 이 안에 들어가는 패턴 모양은 여기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복제를 해서 대지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 복제를 해서 대지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실제 채우기 패턴은 여기를 클릭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맨 밑에 있을 거야. 맨 밑에 한글 버전은 맨 밑에 흙이라고 있어. 흙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서 나오면 돼. 그리고 확인을 한 번 더 누르고 완료를 눌러.
그러면 여기 대지 표현되어 있는 게 보여. 그리고 이 영역은 체육구 영역은 이 영역을 박스로 표현하면 여기 화살표에 의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약간 이제 다양하게 곡선이나 이상한 거 쓰면은 안 되긴 하지만 그냥 박스 형태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것들은 이런 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고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이 상태를 CT에 가서 보면, 자, 아까 얘기했지, 단면에 있는 요 땅 깊이하고 인면에 있는 땅 깊이 요만큼 차이 나잖아. 요 차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치는 거를 CT에서 바로 고치자는 거였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치고자 하는 뷰에 마우스를 더블 클릭을 하던가, 더블 클릭을 하던가 해서 지형에 대한 요거 영역을 선택하고 얘를 줄여주면 돼. 얼추 맞추면 돼. 얘도 안타깝지만 가만있어. 정렬명 영어가 되나? 안 된다. 잡히지 않네. 적당히 늘려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바깥에 두 번 클릭을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돼. 됐니?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그 섹션에 땅의 해치가 같은 거 안 재료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이걸로 할 거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 자, 여기까지. 또 안 되는 거. 섹션에서 이게 홈페이지를 넣으니까 그거는 이게 틀릴 거나 어디 틀렸나 본데? 이미 높이 값이 있어. 근데 사실은 이 영역이 슬라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뚫렸구나. 슬라브가 이 영역을 인쇄를 해.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뚫려 있어서 여기를 내리거나 로스 값을 주는 거야. 자, 혹시 단면에서 요 재료가 안 보이는 친구들 있거든? 단면 재료가 이 단면에 이 실제 지형의 재료를 설정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이 매스 작성 앤 대지 부분에 이 대지 모델링이라는 부분에 클릭해 보면 우리 레벨 값 그 등고 라인 값 준 거에 보면 이 단면 그래픽이라는 값이 여기 있어. 단면 절단 재료가 여기 클릭해 보면 재료가 여기 떠. 흙이라는 걸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 흙이라는 거에 절단 패턴이 흙으로 돼 있어야 돼. 요걸로 되어 있어야 단면 패턴이 흙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 지형면 횡단면 기초 인면도라는 게 마이너스 3000이라고 돼 있거든. 이거 뭐냐면은 자 땅을 잘랐을 때
땅 단면에 대한 깊이가 어디까지 이 재료 표현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단면에서 내 단면 상자를 밑으로 쭉 내려볼게. 보면은, 자, 땅이 여기까지만 표현돼. 여기까지만. 근데 더 깊게 표현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여기 마이너스 3천이 아니라 공을 하나 더 붙여볼까? 공을 하나 3만으로 하면 밑에까지 더 나와. 땅 표현. 땅 재료 표현이. 그걸로 해서 맞춰주면 돼. 돼. 자, 그리고 하나 더. 옆에 있는 친구도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같이 알아야겠지? 자, 여기 그 룸에 대한 이것도 내가 3D 객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도 화살표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거든. 그 얘기는 여기 한계값이라고 해갖고 높이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 높이값이라는 게. 이거 3000으로 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얘도 슬라브도 룸 경계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실 슬라브로 막혀 있으면 더 이상 안 올라가. 사실은 영역이 딱 막혀지는데 아까 내가 이거 늘려봤잖아. 올라가잖아. 올라가는 이유는 눈치채는 친구들 여기 우리 계단에서 보이드로 뚫어버렸잖아. 슬라브를 뚫어버리니까 뚫린 데서 그냥 영역이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 만약에 슬라브가 뚫려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디가 또 뚫려 있나 보다. 여기 커튼홀 때문에 뚫려 있나 보다. 그래서 뭔가 막혀 있으면 얘도 자동으로 거기까지 딱 정리를 해주는 기능들이 좀 있어. 그거는 뭐.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한 층의 높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이 룸에 대한 이 한계값은 그거 이내로 해주는 게 가장 좋아. 그거 이내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우리 색상을 줬는데, 이 가구 있잖아. 가구 부분은 색상이 안 들어가지.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가구 부분에는 색상이 안 들어가. 평면에서 똑같을걸? 평면에서도 색상 표현 없는데, 이 가구에 의자 있잖아, 의자는 색상이 안 들어가. 근데 이 책상은 들어갔지. 이건 뭐냐면은, 이 책상 가구라는 패밀리 만들 때 의자는 실제 3D 요소로 되어 있고 이 책상에 있는 이 선은 그냥 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 여기까지